다음 챕터인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의 텐션과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수업했었던 세컨더리 도미넌트 사실 굉장히 많은 곡에서 예제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우선 두 곡만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두 곡의 예제를 한번 듣고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를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 백반정 교수님 책의 63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어떤 메이저 키가 있으면은 5도 7, 2도에 대한 5도 7, 3도에 대한 4도에 대한 혹은 5도, 6도에 대한 5도 7, 이 다섯 가지가 메이저 키에서 나올 수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가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63페이지에서 보면은 B 플랫 메이저 7을 한번 볼게요.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 한번 해볼게요. B 플랫 메이저 7을 보면은 자, 거기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쫙 나와 있죠. 2도에 대한 5도 7은 G7, 그 다음에 3도에 대한 것은 A7, 4도는 B 플랫 7, 5도는 C7, 6도에 대한 5도 7은 D7. 자, 이 B 플랫 메이저를 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예제로 준비한 두 곡 다 B 플랫 메이저 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보헤미안 랩소디, 전설적인 밴드인 퀸의 곡이죠.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손을 좀 다쳐가지고 약간 좀 연주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처음 8마디를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마디의 C7은 5도에 대한 5-7,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의 B 플랫 7은 4도에 대한 5도 7이죠. 제가 만든 PDF 자료에 여섯 번째 마디에 E 플랫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B 플랫 7으로 정정할게요. 이게 세컨더리 도미넌트인지 어떻게 아느냐? 혹시 이제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에 대해서만 한 번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B 플랫 키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악보 제일 첫 부분에 보면은 높은 음자리표 옆에 플랫이 두 개가 붙어 있죠. 물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플랫 혹은 어쩔 때는 샵이 올 때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이 곡의 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 곡이 어떤 키에 있는지. 자, 그러면은 플랫이 B하고 B 플랫, E 플랫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B 플랫 메이저 혹은 관계조인 G 마이너 키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곡의 전반적인 흐름을 들어보니까 B 플랫 메이저 키죠. 자, 그럼 B 플랫 메이저 키란 어떤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한번 볼게요. 자,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쉬, 1도 메이저. 자, 이런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마디에 C7을 한번 봅시다. 자, C7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B 플랫 메이저 키에는 없는 코드죠. 그렇죠? 2도는 세븐스 코드로 보면은 마이너 7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C7을 썼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F7, 즉 B 플랫 메이저 키의 5도 7인 F7에 그것을 꾸며주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표기할 때 5도에 대한 5도 7,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한 곡만 더 볼게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라는 곡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곡이에요. 첫 마디부터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나오죠. 첫 마디에 세 번째 비트에 위치한 B 플랫 7, 그것은 E 플랫 메이저 7, 즉 B 플랫 메이저 키에서 봤을 때 4도인 B 플랫 메이저 7에 4도인 E 플랫 메이저 7을 7 앞에 오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C7이 한 번 더 나오죠.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도 C7이 한 번 나왔었죠. 5도에 대한 5도 7으로서 자, F7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오죠. 자, 그럼 이런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는 두 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Don't Know Why를 제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지 않고 그 키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첫 번째 마디에 있는 B 플랫 7은 그냥 B 플랫 메이저 7으로 유지하고, 세 번째 마디에 G 마이너 7 뒤에 나오는 C7은 그냥 C 마이너 7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의 음악이 되는지 이걸 비교해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처음 칠 때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B 플랫 메이저 키 안에만 있는 코드로 원곡과는 살짝 다르게 쳐볼 거고요. 두 번째 반복해서 칠 때에는 원곡과 똑같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한 버전으로 한번 연주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70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의 텐션 및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70페이지에 1, 2, 3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거 지우고 텐션은 9, 11, 13음으로써 available 텐션과 avoid 노트로 볼 수 있다. 텐션을 한 옥타브 내려서 바로 아래 있는 코드 톤과 장 2도이면 available 텐션이 되고 단 2도가 되면 avoid 노트가 된다. available 텐션은 보이싱에 쓸 수 있고 avoid 노트는 보이싱에 쓸 수 없다. 하지만 avoid 노트라 하더라도 멜로디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avoid 노트를 하모닉 avoid 톤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은 책에서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텐션은 9도, 11도, 13음이라는 것은 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스케일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코드 톤과 텐션을 나눌 때는 다 3도씩 쌓아 올리죠. 루트, 3도, 5도, 7도, 그 다음에 9도, 그 다음에 11도, 13도.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음들이 C 메이저 스케일을 구성하고 있죠. 자, 근데 C 메이저 7의 코드 톤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을 텐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텐션을 한 옥타브 내려서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 톤과 장 2도이면 available 텐션이 되고 단 2도이면 avoid 노트가 된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선 9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자, 내렸더니 바로 밑에 있는 코드 톤과 장 2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건 available 텐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도를 한번 봅시다. 한 옥타브 낮춰서 C 메이저 7의 코드 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단 2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보이드 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13도로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 이거 바로 밑에 있는 코드톤은 자, 솔이 되고 장 이동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available tension이 되겠죠. 자, available tension과 avoid note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음을 못 쓰게 하는지, 왜 쓰게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available tension과 avoid note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이 더 발전하면서 분명 옛날부터 그래 왔겠지만 소리만 좋으면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available tension 혹은 avoid note라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같이 쳐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C major 7에 9하고 13을 같이 한번 쳐볼게요.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진 코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크게 부딪히거나 그런 소리가 나진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운 avoid note라고 하는 11음을 같이 한번 쳐볼게요. 자, 굉장히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avoid note라고 하고 이제 보이싱을 잡을 때는 그럴 때 잘 쓰지 않는 것이죠.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70페이지 중간에 A7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텐션에 대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우선은 A7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A7은 자, 우선 세븐스 코드, 도미넌트 코드니까 5도라고 가정했을 때 D 메이저 키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자, 이게 그러면 A7이 가지고 있는 코드톤과 텐션들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자, 여기서 나온 것이죠. A 믹솔리디안에서 나온 것이죠. 믹솔리디안이 어떤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자, 믹솔리디안은 메이저 스케일의 5번째 모드죠. 5번째 모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D 메이저 스케일이 있어요. 자, 여기에 5번째 A가 되죠. 여기서 똑같이 이 D 메이저 스케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음이지만 5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거를 제 사람들이 믹솔리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 따져서 봤더니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드톤과 9,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인 11, 그 다음에 텐션인 13 이런 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 A7이 만약에 D 메이저 키의 5도 7이라면은 당연하게 이 음들이 텐션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보이드 노트가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믹솔리디안이니까. 그런데 71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C 메이저 키의 2도에 대한 5도 7일 때의 텐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 메이저 7에서 C 메이저 키에서 2도 마이너에 대한 5도 7이 즉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A7이 왔을 때 텐션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아까 봤던 이것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7은 C 메이저 키의 2도에 대한 5도 7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7은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인 C, 레, 파를 텐션으로 가져야 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른 키에 있기 때문에 즉 D 메이저 키가 아닌 C 메이저 키에 있기 때문에 텐션이 달라져야 돼요. 자,
거기 71페이지 하단이 있죠. A7의 텐션은 A7이 어떤 키에서 어떻게 화성 분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코드들이 그렇습니다. 그 키 안에 있는 코드가 아니고 세컨더리 도미넌트 같이 다른 키에서 잠깐씩 빌려오는 아니 혹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코드인 경우에는 화성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코드 스케일, 즉 텐션과 어보이드 노트 모두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B7을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 B7이 E 메이저 키의 5도 7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인즉슨 B 믹솔리디안이 될 것이고 코드 스케일을 치면은 자, 텐션을 한번 알아보면은 1도, 3도, 5도, 7도, 9, 그다음에 어보이드 노트인 11, 그다음에 텐션인 13 이렇게 나오겠죠. 표 9-12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 9-12로 넘어갈게요. B7이 E 메이저 키의 5도 7이라면 당연히 E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인 도샵 미 솔샵을 텐션으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어베일러블 텐션이고 이게 이제 어보이드 노트가 되겠죠? 자, 근데 B7이 C 메이저 키의 3도에 대한 5도 7일 때의 텐션은 어떻게 될까요? 자, B7은 C 메이저 키의 3도에 대한 5도 7이므로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인 도미솔을 텐션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우리가 믹솔리디안으로 생각하면은 자, 이 텐션과 어보이드 노트는 C 메이저 키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르게 된다면 굉장히 부딪히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텐션을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available 텐션과 어보이드 노트는 똑같이 11이 되겠죠? 이런 음의 구성을 가진 B,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플랫 9, 플랫 13이란 무슨 얘기냐면은 믹솔리디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9음을 하나 플랫 시키고 원래 13음을 하나 플랫 시키란 얘기죠. 그래서 이 B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같은 경우는 C 메이저 키의 3도에 대한 5도 7일 때 굉장히 어울리는 소리를 가진 코드 스케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72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번 봅시다. C 메이저 키의 4도에 대한 5도 7인 C7의 텐션은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인 레파라가 된다. C7의 텐션과 코드 스케일을 알아보자. 자, 이거는 C 믹솔리디안은 부딪히는 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C 믹솔리디안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C 메이저 키의 5도에 대한 5도 7인 D7의 텐션은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인 미솔시가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솔시가 어베일러블 텐션과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 메이저 키의 6도에 대한 5도 7인 E7의 텐션은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인 파라도가 된다. 자, 앞에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E7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E7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도미넌트 7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보통 5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려고 하는 키가 A이고, 즉 우리가 A 키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 키의 5도 7인 E7은 A 메이저 스케일을 5도에서 그냥 시작하면은 E 믹솔리디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코드 톤을 제외하고 어베일러블 텐션,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 부딪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그냥 13도가 되죠? 이것은 그냥 어베일러블 텐션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A 메이저 7인 A 메이저 7 키가 아니라 C 메이저 7에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E7을 쓸 때에는 이 텐션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왼손으로 C7을 쳐보고 오른손으로 그 텐션들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나죠, 그렇죠? 너무 부딪히는 거 같죠? 자, 그래서 최대한 코드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서 E7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서 C 메이저에서도 C 메이저 키에서도 어울리는 소리를 사람들이 찾다가 이런 코드 스케일들이 나왔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텐션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C 메이저 키에서도 네, 크게 부딪히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자, 거기 9-16 표 9-16을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available tension과 코드 스케일 이렇게 나와 있죠. 믹솔리디안, 플랫 13, 플랫 9, 플랫 13, 그냥 믹솔리디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A7이 C 메이저 키의 2도에 대한 5도 7인 경우와 D 메이저 키의 5도 7인 경우의 코드 스케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표 9-17을 한번 봐봅시다. A7이 C 메이저 키의 2도에 대한 5도 7인 경우와 D 메이저 키의 5도인 경우의 코드 스케일이 살짝 다르죠. 우리가 이미 아까 앞에서 한번 다뤘지만 달라요. 그쵸? 자, 표 9-17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available tension은 멜로디나 보이싱에 사용할 수 있는데 C 메이저 키의 경우 C 메이저 키의 A7인 경우에는 available tension이 C와 파이므로 멜로디나 보이싱에 C나 파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표 9-18 한번 봐볼게요.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제가 좀 틀렸네요. 다시. 자, 두 번째 예제는 A7이 약간 달라요. 들어볼게요. 자, 왼쪽에 나오는 표 9-18에서 왼쪽에 나오는 A7이 C 메이저 키에서 2도에 대한 5도 7으로 화성 분석될 때 갖고 있는 available tension인 C와 파를 보이싱에 사용하고 있죠. 자,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예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A7을 믹솔리디안에 있는 텐션을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자, A7이 뭔가 약간 튀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다들. 페이지 75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B7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B7이 C 메이저 키의 3도에 대한 5도 세븐인 경우와 E 메이저 키에서의 5도 세븐인 경우의 코드 스케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표 9-19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C 메이저 키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스케일이죠. B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되죠. 그리고 그 옆에는 B 믹솔리디안이 되겠죠. 자,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B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쓰인 경우의 텐션은 도미솔이고 어베일러블 텐션은 플랫 9과 플랫 13인 도와 솔이 되죠. 자, 그러면은 표 9-20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굉장히 자연스럽죠. 오른쪽에 있는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부자연스럽죠. 그러면은 7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E7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E7이 C 메이저 키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경우와 A 메이저 키의 5도 7인 경우의 코드 스케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표 9-21을 보면은 E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있죠? 그리고 E 믹솔리디안 자, C 메이저 키에서 E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쓰인 경우의 텐션은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어베일러블 텐션은 플랫 9과 플랫 13이 되고 11 같은 경우는 어보이드 노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드 스케일은 E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되는 거예요. 표 9-22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예제는 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즉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키 안에 C 메이저 키 안에서 최대한 비슷한 C 메이저 키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코드 스케일을 사용한 것의 소리이고,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E7,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E7 믹솔리디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연주했을 때의 소리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얼마나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어떤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지 그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오른쪽 예제예요. 자,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러면은 77페이지로 넘어가서 표 9-23을 봅시다. 4도에 대한 5도 7인 C7의 경우에는 믹솔리디안을 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우리가 쓰던 보이싱으로 연주하면 되겠죠? 9-23에 왼쪽에 있는 예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D7, 즉 C 메이저 키의 C 키에서 5도에 대한 5도 7인 D7인 경우에 어베일러블 텐션이 이제 쓰였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들어보는 예제입니다. 한 코드가 어떤 텐션을 쓸 것인지는 화성 분석을 했을 때 로마 수제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그 책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런 이유로 화성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화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귀로 아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만약에 자연스러우면 왜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우면 왜 부자연스러운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공연을 할 때나 아니면 곡을 쓸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혹은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뭔가 조금 더 독특한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77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어떤 도미넌트 7 코드가 믹솔리디안을 코드 스케일로 쓰는 경우에는 얼터드 텐션이 들어간 믹솔리디안, 즉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혹은 플랫 9, 샵 9, 플랫 13, 얼터드 스케일 등을 옵션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아마 연주 음악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혹시 연주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은 저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도미넌트 7 코드가 믹솔리디안을 코드 스케일로 쓰는 경우에는 얼터드 텐션이 들어갑니다. 즉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샵 9 혹은 얼터드 스케일 등을 옵션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떤 도미넌트 7 코드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이 두 가지를 코드 스케일로 쓰는 경우에는 믹솔리디안을 옵션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소리를 들어봤듯이 곡의 전후 사정, 즉 곡의 전반적인 바이브하고 너무 달라져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거를 그 달라짐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C 메이저 키의 2, 5, 3, 6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거기서 그 A 마이너 A 혹은 A7이 나오는 부분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쳐봤죠. 어쩔 때는 굉장히 어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확 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우리가 다루는 내용 그리고 꼭 이 수업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배운 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화성학적 지식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줍잖게 알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지 밝은지 어두운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Related to 7과 코드 스케일 챕터에서 다시 볼게요.